자, 오늘 4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강에서 배울 거는 조인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제 조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셀렉트, 셀렉트 안에 셀렉트, 그 다음 뷰라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 안에 인서트라는 내용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조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안에 셀렉트를 배우고, 그 다음 뷰를 배우고, 인서트 안에 셀렉트를 배워서 이걸 한번 쭉 따라해 본 다음에 여러분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실습거리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이 4시간 정도만 충분히 소화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개발자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데 충분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인과 복합 셀렉트 문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복잡한 쿼리들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인이라든가 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내용을 먼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인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사용돼요. 자, select A 필드, B 필드, 그다음 A의 필드 2, B의 필드 1, 2인데 이게 오탄에 1, 2가 있다고 그러고 B의 필드 1, 필드 2를 찍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테이블 A는 as A, 테이블 B는 as B예요. 그래서 테이블의 하나는 이 테이블 A, B가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 다른 거에 어떤 A라는 테이블과 B 테이블을 그 어떤 항목이 둘이 같은 거를 결합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우리가 트와이스에 대한 어떤 투표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행위로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생각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실시 전에 어떻게 해요? 후보자들이 각각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표 한 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등록된 후보자에 하나여 기표를 하죠. 등록이 안 돼 있는 후보자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후보자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후보자 테이블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후보자 기호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후보자 이름 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다음 뭐 후보자 양력이라든가 후보자 공약 같은 게 그런 내용을 테이블에 넣을 거예요. 이게 후보자 테이블이에요. 그다음에 투표자 테이블은 우리 앞에서 한 것 같이 한 장 한 장 한 장 투표를 하는 게 투표자 테이블이야. 그래서 기표한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서 몇 번을 기표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 사람의 연령대를 넣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서 우리가 해당 뭐 1번을 그 투표한 사람이 몇 장을 1번이 받았는지 이거 세는 게 개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투표 행위를 DB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거지. 후보 테이블은 후보의 기호 1, 2, 3, 4, 5, 6, 18 그다음에 후보의 이름 뭐 이거 말고 이름이 있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공약을 담아놨어. 뭐 나연이는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거의도 우리 그 허경영급이에요. 뭐 정현이는 1억 준다 그러고 모모는 월화수목 토토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살맛 나는 세상 뭐 이런 식으로 공약들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투표는 뭐냐면 투표한 기호자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뭐 5977 이렇게 투표가 있고 그다음 투표자 연령대로 이렇게 4999 58 뭐 이런 식으로 연령대가 있다고 볼 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서로 겹치는 거 아니 그 서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기호를 가져다가 투표를 하죠. 그죠? 근데 이 기호는 후보 테이블에서는 한 개만 존재하지만 투표 테이블에선 어떻게 존재하죠? n개 이상의 n개 즉 여러 개가 존재하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일대다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 만약에 투표를 9번에다 했는데 여기 9번이 없어. 10번을 한다. 여기엔 없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관이 있는 키를 갖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외래키, 포린키라고 해요. 그래서 포린키를 지정해 놓으면 함부로 후보 테이블에 뭘 지울 수 없어.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 투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5번을 참조하는 어디서 이걸 참조하는 게 여기 5번을 이렇게 투표를 해서 참조하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을 여기서 후보 테이블 이 테이블을 요 기호를 포린 키로 지정을 하면 이게 함부로 삭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린 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데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포린키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 포린키라는 얘기는 투표 테이블의 기호는 후보 테이블의 기호와 연동된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만일 어떤 후보 테이블에서 실수로 3번을 삭제하면 투표 테이블에서 기호 3번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3번을 지워버리면 여기에 3번은 전부 고화가 되는 거야. 어펀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포린키를 걸어두면 후보 테이블에서 한 번 삭제를 못하고요. 만약에 삭제를 한다 그러면 포린키를 제외했다가 양쪽을 다 삭제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인덱스를 걸어놨어요. 인덱스는 우리가 키는 인덱스가 걸려. 근데 인덱스가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목차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책이라 그러면 집합은 250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목차에 써 있죠. 그러면 집합으로 찾아가는 데는 금방 찾아갈 수 있겠지. 이런 거와 같이 그 인덱스 키를 잡아주면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검색하는 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개념과 포린 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돌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쿼리를 써서 지금 만들었는데 얘를 워크벤치에 클릭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으로 클릭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후보자는 9개 딱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될 거야. 자, 교수님은 그냥 실습 안 하고 PPT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해서 줄줄이 보고 그냥 계속 넘어갈 테니 만약에 강의를 듣고 실습하시는 분은 강의를 세워서 실습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우고 집어넣죠. 나정, 모사, 지미, 다체쯔. 얘는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챈 사람 있겠는데 후보하고 우리가 이그잼 테이블 때 그렇게 열심히 네임, 학번,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을 여기다 썼는데 모두 다 넣을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 기호는 기호, 성명은 성명, 공약은 공약 해서 후보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을 위해서 자,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투표를 해봐야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뭐 하는 건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들었어. 투표. 그죠? 그래서 투표를 집어넣고 맨 끝에 라스트나 리미트나 똑같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뭘 하나요? 쭉 하는데 인서트 이트 투표하고 자, 두 개 기호와 연령대죠. 근데 운이 좋게 기호도 1, 2, 3, 4, 5, 6, 7, 8, 9, 9 뭐냐면 연령대도 90대까지만 하기로 해서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운이 좋게 똑같은 거지 똑같이 쓴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CNT가 리미트만큼 되면 우리가 빠져나오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투표 테이블을 다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요거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리가 이 SQL 문장을 사용해서 자, 셀렉트 기호와 이제 성명 공양에서 후보를 받고 그다음에 요 연령대 투표한 기호하고 연령대 요렇게 받습니다. 근데 어떨 땐 셀렉트 대문자, 어떨 땐 셀렉트 인서트 소문자 대문자 막 섞어 쓰는데 얘는 그냥 관습적으로 예전에는 모두 다 대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관습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 펑션과 프로시저에서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실습할 데이터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기호별로 그룹을 지어보고 해당 기호별로 몇 표나 받았는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 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누군지는 지금 모르고 있어.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볼 겁니다. 즉 기호와 카운트 기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하는 거를 보면 자 우리가 셀렉트 기호 카운트 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호를 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조인 문장을 쓴다 그러면 자 투표는 A고 후보는 B야. 자 그러면은 네임은 어디 있어? 이름은 후보에 있죠. 그래서 B의 네임을 찍고 자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덤으로 B의 공약을 찍었어. 그지? 그리고 이번엔 카운트는 요거 사실은 아스타 찍었지만 뭐를 센 거야? A라는 놈의 그죠? A가 투표에 기호를 카운트한 거죠. 그죠? 그룹 바이를 시켜서. 그죠? 그래서 프롬 투표는 얘는 A라는 이름으로 얘기했고 다 쓰면 귀찮으니까 여기다 기호 투표라고 써도 돼. 근데 귀찮아서 알리아스를 부여한 거야. 그다음 후보는 B라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걸 조인하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돼? 기호와 A의 기호와 B의 기호가 같은 놈에 한해서 그죠? 근데 요거 카운트는 또 뭐해? 그룹 바이 해줘야지. 그지? A의 기호. 그죠? 이렇게 기호로 그룹 바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화한 거는 뭐냐면 자 얘네들 보면 이게 지금 원래 요건데 요걸로 보면 요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 윗줄 50번째 줄의 결과가 요거였는데 얘를 후보 테이블과 요거의 내용을 후보 테이블과 그 조인을 한 거예요. 1은 1, 2는 2 이렇게 같게. 그래서 60일에 나현 정의사행은 60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조인을 했더니 이 결과가 나현 정의사행은 60일, 정의연 모두 1억 중 10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인을 이렇게 다른 테이블로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요 합쳐버린 거지. 그죠? 같은 항목이 있을 때. 그죠? 물론 지금은 동등 조인이야. 얘랑 그 크기가 같아. 근데 크기가 다를 때 조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많고요. 사실은 조인보다 교수님이 좋아하는 건 뒤에 셀렉트 인 셀렉트 안에 셀렉트를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 자, 셀렉트 안에 셀렉트인데 자, 이걸 봅시다. 자, 보면 자, 셀렉트 문장 안에 해당 필드를 또 넣어.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얘의 필드 값이 돼. 자, 보면 자, 셀렉트 네임 프롬 후보 회어 기호라고 했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어절에 들어가는 기호는 누구의 기호야? 후보의 기호입니다. 근데 얘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A는 뭐냐면 투표야. 지금 얘를 보면 얘 둘은 잘 모르잖아. 얘는 알잖아. 우리 기본형에서. 그래서 자, 셀렉트 카운트 기호였는데 기호와 투표와 후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투표는 A를 줬고 자, 이때 들어가는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요렇게 아예 요거 하나를 필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보면 요 첫 번째 나오는 필드는
요때 투표 때 갖고 있는 기호에 대하여 현재 셀렉트 다른 뭐 하나를 쿼리를 돌려. 그 쿼리에 기호와 같은 놈의 후보에서 기호와 같은 놈의 네임을 뽑아내라. 두 번째 요것도 요 필드는 뭐냐면 투표의 기호를 가지고 이게 쭉 후보 테이블이 검색을 하는데 후보 테이블 검색할 때 자, 이 투표에 있는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 후보 테이블에 있는 기호랑 맞은 놈을 공약을 뽑아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셀렉트 안에 셀렉트예요. 이렇게 셀렉트 안에 셀렉트를 쓴다. 여기 앞전에 여러분들 조금 먼저 나왔죠. 어떨 때? 그 득표율 할 때도 나왔고 랭킹 할 때도 여러분들이 써봤어요. 즉 항목을 셀렉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거 해보자. 얘는 후보 테이블은 똑같아. 근데 한 사람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3명씩 찍으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보면 투표2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투표2는 한 사람이 3명의 기호를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어. 좋은 지가 마음에 드는 애 1번, 2번, 3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 투표는. 이렇게 뭐 이게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무순으로 3명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지를 넣게 했어요. 자기 연령대. 얘가 투표 테이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서트 투표2라는 걸 만들어서 1000개를 막 돌려서 이렇게 임의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얘를 조회했더니 이런 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뭐냐면 얘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이 사람이 투표한 이 표를 그냥 이 표를 4번이 나중 뭐 사나겠네. 사나가 들어오고 나중 뭐 어쨌든 이건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왔나 봐. 얘에 대해서 각 이 기호가 이름으로 1번, 4번, 5번이구나.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이 기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매칭되게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서 여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조인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끝에 2줄만 써줬어. 그럼 앞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지. 그죠? 그지? 끝 2줄을 힌트 줬어. 그러고 이번에는 셀렉트 안에 셀렉트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나 힌트를 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를 하면 그 단점이 뭘까요? 그룹 바이를 하면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나연이 0표를 받았다 그러면 나연 0을 표시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자,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나연이라는 필드명, 정연이라는 필드명, 뭐뭐라는 필드명에서 이렇게 쭉 이 내용이 몇 표를 받았는지 표시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참 특이한 구조를 볼까요? 지금부터 select count from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호 1, 기호 1, 기호 1 이렇게 1이 1번이거나 첫 번, 그러니까 3명이잖아. 그지? 얘는 여러분들이 이거 나연이 몇 표를 받았는지 세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왜? 한 사람이 3개를 썼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조금 돌려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각각 투표 페이지, 투표 찍은 거 3명을 찍었잖아. 3명 중에 1명을 나연을 찍은 사람의 개수를 치면 그게 최종 나연의 거야. 마찬가지로 3명 중 하나를 3명 중 아무나 한 표라도 있으면 정연한테 한 표 한 거야. 누가 나연이라고 3표를 3명 좋아하는 사람을 써라 라고 해도 그건 나연 한 표예요. 그죠?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투표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즉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나연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나연을 넣고 정연을 넣고 모모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한 표도 못 받으면 이게 0이 나와. 그룹 바이로는 이런 짓을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쓰면 이렇게 나온다. 아, 셀렉트 다음에는 테이블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해당 테이블이 없어. 그 대신 이 안에 문장으로 필드를 만들었어요. 얘는 우리가 그때 펑션이 아니라 프로시저에서 값을 받아온 걸 받을 때 셀렉트 골뱅이 뭐 한 거 있잖아요. 즉 요런 식으로 우리가 셀렉트 문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받아올 수 있어요. 얘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는 셀렉트 문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할 거는 사실 나정묘사 지미다 채츠 얘를 다 더해봤자 5377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두 명을 중복해서 쓴 사람이 있고 세 개를 그러니까 자기가 세 명 찍으라는데 두 개까지 중복한 사람, 세 개까지 중복한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을 합치면 이게 뭐냐면 합이 6천이야. 지금 교수님은 6번 돌려서 그 프로시저를 꾹꾹꾹꾹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요렇게 나오게 그 셀렉트 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 만드는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무식하게 다 써. 무식하게 다 써. 한 페이지 넘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뷰라는 걸 배워볼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뷰라는 걸 배워보고 인서트 안에 셀렉트라는 거를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뷰는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테이블을 만들면 우리가 인서트나 업데이트, 오더 바이, 그룹 바이를 다 할 수 있는데 뷰는 그냥 보기만 해. 잠깐 보기만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라든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임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아예 테이블 안에 인서트 안에 셀렉트 문장으로 처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친근한 거야. 자, 먼저 이그잼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그잼 테이블에 우리가 쭉 보면 홍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앞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임의로 한 1000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이 아니라 뷰를 만들어서 자, 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드롭 뷰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감 잡았을 거고 자, 크리에이트 뷰 이그잼의 뷰다라고 해서 이그잼 뷰는 네임, 아이디, 코리아, ENG, MAT 그 다음에 합계 평균 등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뷰는 as로 만들어. as select에서 이 select 문장으로 만들었어. 아스타 찍었어. 그럼 name, id, kor, eng, mat가 들어가죠. 총점은 어떻게 들어? 이거. b에 자, 얘가 여기 지금 뭐냐면 이 등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한 거 있어. 이 from 이그잼 테이블의 b와 얘를 왜 b를 일부러 붙였냐면 이 b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그잼 테이블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b는 그냥 지금 돌고 있는 이 셀렉트가 톱니바퀴가 두 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그잼 테이블의 기본으로 여기 아스타고 이 이그잼 테이블의 KOR, ENG, MAT가 평균이고 여기 프롬 이그잼에 있는 B에 요거 나눈 게 평균이에요. 이거 총점이고 평균. 근데 등수는 안에 들어가서 이그잼 테이블을 한번 부른다. 근데 얘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카운트를 뽑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 셀렉트 문에 있는 이 A에 해당되는 놈은 요거, 그죠? A에 있는 합계, 이 테이블의 합계가 이 B에 요거 하나 들어온 B보다 큰 놈에 대해서 몇 개인가를 센 게 등수였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만들면 이 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뷰는, 자, select aster from 이그잼 뷰 하면 오케이 돼. 근데, 그리고 또 뭐 요거에 대해서 몇 개만 뽑아서 select name 하고 랭크, 자, 등수를 뽑아서 이그잼 뷰 하면 오케이 돼. 근데 여기다 헤어절만 넣어도 안 돼. 아무 짓도 못 해. 당연히 뷰에다가 뭘 추가할 수도 없어. 그래서 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뷰는. 그래서 임시로 뭐 다룰 때만 이렇게 잠시 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짜증나서 뷰 말고
이그잼 테이블 EX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그잼 테이블 EX를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그잼 테이블, EX, 확장형이에요. 네임, 아이디, 난널 어쩌고저쩌고, 코리아, ENG, MAT까지 있는데, 이제 썸과 AV와 랭킹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얘를 insert into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쭉. 그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까 뷰는 어떻게 집어넣었죠? 자, 크리에이트 뷰에 그냥 as 하고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테이블은 이렇게 그 여기 뭐냐면 이그잼 EX를 만들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insert into 이그잼 테이블 EX하고 여기 뭐 다 일일이 들어가니까 여기 가로쳐서 몇 개 항목만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values 넣지 말고 그냥 insert into하고 select해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모든 항목을 다이렉트로 인서트해라. 이 복합 셀렉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이건데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자 이거 전체와 합계와 평균과 등수 이렇게 넣어라. 그럼 from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했을 거야. 그러면 이그잼 테이블 EX에 이 값이 다 일일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보면 select 아스타 from 이그잼 테이블 EX 해서 order by ranking DSC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잘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지식적인 걸 배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처리 같은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을 보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니면 담임 선생님 말고 여러 선생님이 있을 거야. 이 서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출제하고 이걸 채점하고 이걸 반 평균이 얼마고 뭐 이런 계산을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문제들을 다 내고 그죠? 정답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20번 문제라고 하면 국어는 코드 2를 사용했어. 영어는 코드 2, 수학은 코드 3을 사용했을 때 각각 정답은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쫙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정답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정답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답이야. 우리가 지금 이건 정답이고 얘는 정답은 몇 개 있어.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답안은 학생이 한 반에서 30명이 있다 그러면 홍길동의 국어, 홍길동의 영어, 홍길동의 수학 이렇게 3개씩 해서 총 30명이면 몇 개 있겠어? 90개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이 있고 그 시험을 본 사람이 답안을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죠? 채점을 하겠죠. 채점은 어떻게 돼? 정답과 답안에 쓴 걸 하나씩 맺혀서 맞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 채점 테이블이 있으면 이걸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20점이라 그러면 하나에 몇 점이야? 5점이니까 맞은 개수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채점 테이블에. 그 다음에 이 채점 테이블은 이걸 어떻게 해?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과 아이디를 넣고 국어는 이렇게, 영어는 여기, 수학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계산을 썸을 하고 AV를 하고 랭킹을 하는 거야. 이게 업무 프로세스야.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밸류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향해야 해. 앞으로 이러한 개발자에게. 개발자는 코드를 추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드는 누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뭐 수르문 그림 찾기처럼 찾는 게 아니라 현상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프로세스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다가 안 되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해서 프로세스를 더 좋게 개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 야 이걸 어떻게 전산화할까? 이걸 어떻게 컴퓨팅으로 전환할까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지만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련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테이블을 앤서라고 그랬고 시험 테이블을 테스트라고 했고 채점 테이블을 스코어링이라고 했고 채점 리포트 테이블을 리포트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자, 대충 보면 뭐 예를 들어 스튜던트 아이디도 있고 이제 다 봤을 거야. 그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답 테이블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아니야 서브젝트 아이디네. 어째 이상하다 그랬지. 정답 테이블에는 서브젝트 아이디로 1은 국어, 2는 영어, 3은 수학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렇게 답안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봐. 교수님 이거 불편해 죽겠어요. A01, A20 왜 이렇게 써요? 정답 데이터베이스는 배열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팅이라는 각각 시험 본 결과를 시험을 본 자기가 답안을 작성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자기가 영어다. 그다음에 뭐 과목에 대한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이름하고 학번을 여기다 쓰게 해놨어요. 그러고 자기가 마킹을 하겠죠.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은 요거를 비교해서 여기다 1, 0을 넣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 1과 0으로 얘랑 비교해서 같으면 1, 다르면 0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건 이렇게 베껴가고 그러면 얘는 0, 2를 갖다가 개수를 세서 곱하기 5를 하면 점수가 나올 거야. 그죠? 얘는 이제 얘에 대한 채점된 각 과목별로 채점된 게 들어갈 거야. 얘는 이거의 개수와 1대1이겠죠. 그죠? 답안과 이거의 개수.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1로 옮겨. 그럼 리포트가 나오죠.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앤서 시험 테이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자, 정답 테이블 앤서 3개 만들고 시험 테이블 1000명 정도 하면 3000건 정도 하겠죠. 이건 이제 힌트 없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이제. 그러고 이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면 각 시험 테이블에 대해서 정답 테이블을 맞는지 체크해서 맞으면 0, 틀리면 2를 마킹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점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채점 결과를 집계해서 채점 테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합계, 평균, 등수까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야? 이제 죽었다 이제. 자, 각 학생이 이 국어, 영어, 수학 각 점수별로, 각 문제별로 정답자 수가 몇 명인지, 그죠? 문제별 득점자 수와 그 정답 비율 해서 문제의 난이도까지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은 꽤 많네. 여러분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웹 시스템에서도 배울 건데, 자, 우리가 그 리조트에 가서 이 사람이 예약하기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넣고 예약 일자를 넣고 나 어떤 방을 며칠 날 뭐 스위트룸 그다음 뭐냐 이거 레귤러 그다음에 뭐냐 레지던트야 글자가 작아서 보이질 않네. 자, 스탠다드구나. 스위트 슈페리어 스탠다드가 있다라고 방이 3개밖에 없어 이 리조트에. 그럼 이 일자에 뭘 예약을 하 이런 식으로. 근데 기 예약이 돼 있으면 안 들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예약 일자하고 예약방이 키야 둘이 합쳐서. 그죠? 기존 일자가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명, 예약일자, 예약방, 주소, 전화번호, 입금자별, 남기실 말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얘가 마치 투표같이 이게 쌓여 있는 게
예약 테이블에 우리가 레저베이션 테이블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저베이션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를 넣었어. 자, 나연이가 5월 9일 날 2번 방을 예약했다. 그리고 이제 뭐 얘 서울 뭐 주소 그냥 간단하게 쓴 거지. 전화번호 쓰고 그다음에 입금자명 나연이. 그다음에 뭐 남기실 말 따뜻한 방 주세요. 그다음에 얘가 실질적으로 언제 이 글을 남겼냐라는 요 일자까지 지금 테이블에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얘를 세팅하면 이렇게 나온다. 아, 요를 셀렉트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 눈치 좋은 사람이 이게 다 항목명이야.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는 알겠지, 그지? 데이트가 있고 뭐 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레저베이션 테이블을 만드세요. 그러면 레저베이션을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뽑아야지. 자, 우리는 예약 상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약 사항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 달간 보여주기 위한 테이블과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프로시저도 교수님이 반만 보여줬어요. 얘가 좀 더 보여주니까 나우서부터 오늘 날짜부터 한 달을 쭉 이렇게 계산해서 그 포문으로 돌리면서 얘네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갑자기 샘플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교수님 한번 프로시저 봐봐. 이렇게 하면 아예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달치를. 자, 레저브 예약 상황이라는 테이블을 프로시저 안에 만들어. 그래서 이 레저베이션 데이트, 요 날짜겠죠. 그 다음에 룸 1의 상태, 룸 2의 상태, 룸 3의 상태, 이렇게 해서 키는 레저베이션 데이트, 이 날짜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오늘서부터 한 달을 루프로 돌리면서 첫날 요 하나의 항목에 이게 있는지 있으면 이름을 넣고 없으면 예약 가능이라고 넣고 이 룸 이름에 이렇게 해서 예약자명에 이렇게 쭉 집어넣는 작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데이터베이스는 킹이 된 거야. 자, 이거는 잘못 나온 건데요.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거는 없는 거, 이거 잘못 나온 거니까 제가 왜 이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건 앞전에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번 DB 수업을 최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